미자야, 사실 나는 오랫동안 내 남편을 사랑해왔다. 편지를 읽던 미자의 손이 덜덜 떨린다. 영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와 배신이 교차하며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평생을 지켜온 우정이 무너져 내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새벽 5시 경기도 화성시 작은 전통시장 한 구석에서 김미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67인 미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떡을 찌는 일로 하루를 열죠. 찜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오늘도 또 이런 시간이구나. 미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뻐근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시작한 떡집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쌀을 씻고 불린 뒤 맷돌에 갈아내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손으로 모든 걸 해내는 미자의 떡은 시장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죠. 하얀 쌀가루가 손끝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릴 때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남편이 맷돌을 돌려주고 미자가 쌀을 넣어주는 식으로 부부가 함께 일했거든요. 여보, 오늘 팥떡 많이 만들어야겠네. 예전에는 이렇게 남편과 상의하며 하루 일을 계획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자는 쓸쓸한 마음을 달래며 팥을 삶기 시작합니다. 찜통 뚜껑을 열자 달콤한 팥떡 냄새가 시장 골목으로 퍼져나갑니다. 미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하나씩 꺼내어 접시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옆 가게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옵니다. 저 미자 씨 혼자서 떡집 꾸려가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해. 남편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째잖아. 그래도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니까. 하긴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 있고 말이야. 미자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씁쓸함도 느껴지죠. 오전 8시가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새벽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출근길에 간식을 사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단골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미자의 떡집 앞을 지나갑니다. 미자 씨, 오늘 무슨 떡 나왔어요? 첫 손님은 김순덕이라는 70살 할머니입니다. 30년 넘게 단골로 지내온 분이죠. 순덕 씨, 오늘은 팥떡이랑 쑥떡 나왔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그럼 팥떡 5개만 포장해 주세요. 우리 손자가 미자 씨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순덕은 미자의 떡을 받아들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미자 씨, 요즘 영자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만큼 자주 못 보는 것 같던데. 미자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최근 들어 절친한 친구인 신영자와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영자가 요즘 좀 바쁜가 봐요. 연락이 뜸해졌네요. 그래요? 그분도 나이가 있으실 텐데 건강은 괜찮으시겠죠? 순덕의 염려 어린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영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도시락 반찬으로 떡을 사가고 어린이집에서 간식용으로 주문한 떡을 포장하느라 미자는 분주해집니다. 미자, 아줌마, 백설기 10개 포장해 주세요. 쑥떡은 몇 개 남았어요? 이 떡 언제 만든 거예요? 신선하죠?
끊이지 않는 질문과 주문에 응답하며 미자는 바쁘게 손을 놀립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만든 떡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면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집니다. 미자는 남은 떡들을 정리하고 찜통을 청소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모든 게 손이 많이 가죠. 예전에는 남편이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청소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오롯이 미자 몫입니다. 오후 2시쯤 미자는 떡집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 그녀의 보금자리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이 그녀를 감쌉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텔레비전 소리나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힘들었네. 미자는 한숨을 쉬며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의 사진이 선반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아직도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래도 밍밍하고 쓸쓸합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식사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식탁을 채웁니다. 저녁을 마친 후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화면 속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끼죠. 문득 절친한 친구인 신영자가 생각납니다. 영자는 미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40년 넘게 우정을 나눠온 소중한 친구입니다.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자녀들도 함께 키워낸 사이죠. 미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영자가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힘든 시간을 버텨낸 든든한 동반자였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영자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만나거나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넘어도 소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미자는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영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밤 10시 미자는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듭니다. 혼자 누운 침대는 여전히 넓고 쓸쓸합니다. 베개에 머리를 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떡을 찌고 손님을 맞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반복. 평범하지만 외로운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미자는 생각에 잠깁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막연한 고민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영자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영자가 나타나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려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영자가 자꾸 신경 쓰이지?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난 셈이죠. 부엌에서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에는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미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평소보다 일찍 떡집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죠. 시장은 아직 고요했고 몇몇 상인들만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찜통에 불을 지피고 쌀을 준비하면서도 미자의 마음은 영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3일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해 보였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었죠. 그때 좀 더 물어볼 걸 그랬나? 미자는 후회하며 떡반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영자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전 9시쯤 평소보다 일찍 나온 단골 김순덕이 떡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미자 씨가 오늘 일찍 나왔네요? 평소보다 1시간은 빠른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요. 순덕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 오늘 큰아들네 집에 가야 해서요. 손자 도시락도 싸야 하고 해서 말이에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미자 씨, 어제 영자 씨 이야기 하셨잖아요.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너무 일찍 전화하면 폐가 될까 봐서요. 글쎄요, 저도 이상한 게 영자 씨를 요즘 통 못 봤거든요. 예전에는 시장에 자주 나오셨는데 말이에요. 순덕의 말에 미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영자의 변화를 눈치챈 모양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길게 울린 후에야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자야.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랬는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영자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떡집 일 마치고 바로 갈게. 3시쯤 되겠다. 고마워, 미자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온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자꾸 영자 생각이 났고 평소 같으면 능숙하게 해내는 떡 포장도 실수를 할 뻔했죠. 미자 씨, 오늘 정신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그래요. 미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계속 영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 미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떡집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미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네 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을 꼭 잠그고 다니는 영자인데 이상했죠. 미자는 조심스럽게 영자야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미자야,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니 영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몹시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영자야, 무슨 일이야? 우는 거야?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영자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나 이민 가기로 했어. 뭐라고? 이민? 응, 미국으로. 큰아들이 저기서 자리를 잡았거든. 계속 오라고 하더라고. 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이민을 간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한 달 전부터 아들이 계속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거든. 그런데 재호가 영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재호가 어쨌다고? 재호는 영자의 남편으로 미자와도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던 사이죠. 재호가 가자고 하더라고. 나이도 있으니까 자식들 곁에서 사는 게 좋겠다고. 영자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결정을 억지로 내린 것 같았죠.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기로 했어. 다음 주에 출국할 예정이야. 다음 주라고? 그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미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절친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미자야. 너 없었으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산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우정이 일주일 후면 끝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연락은 할 수 있겠지? 물론이야.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잖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직접 만나서 나누는 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미자는 영자네 집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3년, 이제 유일한 절친마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는 영자가 건넨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가방에 넣어준 것인지 몰랐는데 봉투 겉면에는 미자에게라고 영자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자가 건넨 봉투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죠. 절친이 떠난다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정말 가는 거구나. 미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자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미자에게라고 적힌 것 외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왠지 지금 당장 열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미자는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의 영자와 재호, 그리고 미자와 미자의 돌아가신 남편이 함께 찍은 것이었죠. 아마 30년도 더 된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왜 줬을까? 미자는 추억에 잠겨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펼쳐볼 차례였습니다. 영자의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편지를 읽기 시작한 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자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다. 4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게 되었구나. 미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비밀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나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미자는 다음 줄을 읽고는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해왔다. 뭐라고? 미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봐도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자신의 돌아가신 남편을 사랑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남편은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0살 때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버렸다.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지. 미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나는 너무 아팠지만 내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재호와 결혼했고 내 절친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 미자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40년 넘게 믿어온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자는 나를 속이면서 살아온 거야? 미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자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던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너만큼이나 아팠다. 하지만 내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지. 이제 이민을 가면서 이 모든 걸 고백한다. 미안하다, 미자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너에 대한 내 우정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미자는 편지를 구겨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서 펼쳐보았죠.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했다고? 그럼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야? 미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자가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미자의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영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미자의 남편이 아플 때 영자가 유독 걱정하며 약을 사다 주었던 일, 남편의 생일 때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던 일,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자가 보였던 과도한 슬픔까지. 그때는 단순히 가족적인 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미자는 화가 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내 절친인 척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인 재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영자 혼자만의 비밀이었을까? 재호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라면 그 또한 불쌍한 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자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다시 한번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영자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너에 대한 내 우정만은 진심이었다는 그 말이요. 정말 진심이었을까? 미자는 지난 40년간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영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해준 영자.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침실로 들어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내일 모레면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도 더욱 실감났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이제 절친마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이 사실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해왔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자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영자와 미자의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떡집에 나가야 하나? 미자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손님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떡집에 나간 미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미자의 변화를 눈치챘죠. 미자 씨,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영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 뒤섞여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영자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자의 남편 박재호였습니다. 미자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재호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혹시 영자가 편지 이야기를 재호에게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재호 씨, 어떻게 이런 곳까지? 미자는 당황하며 재호를 맞았습니다. 영자의 남편인 재호가 떡집을 찾아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영자의 충격적인 편지를 읽은 직후라 마음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미자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이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죠. 미자는 떡집 의자를 하나 내어주며 재호를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영자는 괜찮고요?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 씨, 혹시 영자가 남긴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미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호가 영자의 편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편지를 어떻게 아세요? 영자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도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안에 미자 씨에게도 편지를 전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재호의 말에 미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재호도 영자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였을까요? 재호 씨도 그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압니다. 영자가 누구를 사랑해 왔는지 말이에요. 순간 떡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미자는 재호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재호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되도록 전혀 몰랐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3일 전이요. 영자가 이민 가기 전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재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보였죠. 화가 나지 않으세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영자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40년 넘게 그런 마음을 혼자 감춰온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요. 미자는 재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알고도 이해하려 하다니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왜 저에게 오신 거예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자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네, 영자가 고백을 한 김에 저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자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요? 재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자 씨를 존경해 왔습니다.
아니, 존경을 넘어서 재호 씨 무슨 말씀을? 미자 씨의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부터요.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더군요. 미자는 재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가 미자의 남편을 사랑했다면 재호는 미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재호 씨도 저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영자가 떠나고 나니 혼자 남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솔직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떡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 모습이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저기 미자 씨랑 재호 씨가 뭔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지? 영자 씨가 이민 간다더니 혹시 그 얘기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자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죠. 재호 씨,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재호 씨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재호는 미자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미자 씨. 제가 성급했네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때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떡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 재호 씨는 왜 여기 계세요? 영자 씨는 어디 계시고요? 미자와 재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의 이민 소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영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네로 이민을 갔어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언제요? 어제요. 그럼 재호 씨는 혼자 남게 되신 거네요? 아이고, 어쩌죠. 상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거든요. 영자 씨가 혼자 이민을 갔다고? 그럼 재호 씨는 왜 안 갔어?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어떻게 사실 거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미자는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재호가 자신에게 고백한 직후라 모든 시선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죠. 여러분,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 씨, 오늘 말씀드린 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답을 재촉하지는 않겠습니다. 재호가 떠나고 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자 씨, 혹시 재호 씨랑? 아니에요. 그냥 영자 이민간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하루 종일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영자의 고백, 그리고 재호의 고백까지 두 개의 충격적인 사실이 하루 만에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직 남편을 잃은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절친의 남편이라는 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늦게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몸이 무거웠거든요. 영자의 편지와 재호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오늘 늦으셨네요? 단골 김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얼굴도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미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오전 10시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재호 씨가 미자 씨 떡집에 있던 거 봤지? 영자 씨가 이민 간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아니야,
그냥 인사차 들른 거 아닐까? 글쎄, 표정이 예사롭지 않던데. 미자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 게 순식간이었거든요. 정오가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죠. 미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미자 씨, 영자 씨 남편이랑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절친 남편이랑 엮인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로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미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떡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죠. 집에 도착한 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호 씨가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미자가 문을 열어보니 시장 상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자는 마지못해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미자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재호 씨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라니, 그냥 오랜 지인 사이인데요. 하지만 사람들 말이 어제 떡집에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던데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영자, 이민간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걱정하는 건요. 시장 분위기예요. 이런 소문이 돌면 장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장사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절친 남편이랑 엮였다는 소문이 돌면 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이 나면 시장 전체 이미지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재호 씨와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말이에요. 미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재호 씨와도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잖아요. 상인들이 돌아간 후 미자는 혼자 남아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녁 무렵 재호가 미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 제가 어제 성급했나 봅니다. 시장에 소문이 나고 있다더군요. 재호 씨, 미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때문에 미자 씨가 힘드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재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추측으로 말하는 거죠. 재호는 미자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혹시 제 마음이 부담스러우시면 재호 씨 마음은 고마워요. 정말로요. 하지만 네, 압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영자가 떠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미자는 재호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재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재호 씨,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영자 편지도 그렇고 재호 씨 마음도 그렇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 씨가 또 미자 씨 집에 갔네. 이제 대놓고 하는구나. 영자 씨가 떠난 지 사흘도 안 됐는데.
재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재호 씨,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미자 씨가 더 힘드실 테니까요. 재호가 떠난 후 미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의 배신감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제 재호의 마음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사람들의 시선까지 신경 써야 하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미자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떡집에 나가보니 단골 손님들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줄을 서던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미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떡집은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정오가 되어서야 김순덕이 조심스럽게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 요즘 소문 때문에 힘드시죠? 순덕 씨까지 그런 소문을 믿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미자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워낙 순덕의 말에 미자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계속 퍼진다면 정말 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자의 떡집을 찾는 손님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미자는 하루 매출을 정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후에는 떡이 다 떨어져서 일찍 문을 닫곤 했는데 요즘은 반 이상이 남아돌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미자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재호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죠. 재호 씨? 이 시간에 왜? 미자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미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재호를 들여보냈습니다. 비라도 오니까 사람들 눈에 덜 띌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은 재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 씨, 제가 들어보니 시장에서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더군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마음을 표현해서. 재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자 씨,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영자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영자에 대한 진실이요? 네, 영자가 편지에 쓴 것 전부가 사실은 아닙니다.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영자가 미자 씨 남편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그건 영자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착각이라고요? 네, 사실 미자 씨 남편은 영자를 전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영자의 그런 시선을 부담스러워했어요.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영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 번 상의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영자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재호의 말에 미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영자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가요? 미자 씨 남편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영자의 마음을 알면서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미자 씨가 아시면 영자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테니까요.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자가 이민을 가게 된 진짜 이유 말이에요. 진짜 이유요? 영자는 제가 미자 씨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챘어요. 3년 전부터요. 미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3년 전부터요? 네, 미자 씨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영자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영자가 이민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자는 자신 때문에 제가 미자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미자는 재호의 말을 들으며 영자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편지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배려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자가 저를 위해서? 맞습니다. 영자는 마지막까지도 미자 씨를 생각했어요. 자신이 사라지면 제가 미자 씨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도 전 아직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자 씨. 저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 사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나이에 말이에요. 재호 씨,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영자도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살았던 걸 후회한다면서요. 미자는 재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시장 사람들 때문에 걱정되시죠? 네, 그것도 있고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미자 씨,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영자가 떠나면서 깨달았거든요. 진심을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말이에요. 재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가 저를 받아주시든 안 주시든 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미자 씨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재호 씨, 내일부터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제가 미자 씨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미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미자는 재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그럼 재호 씨도 사람들한테 뭔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전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거거든요. 재호가 우산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호 씨, 저도 생각해 볼게요. 재호 씨 마음을 말이에요. 재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자 씨.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재호가 떠난 후 미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에 대한 진실, 재호의 진심,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휘둘려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떡집에 나갔습니다. 어젯밤 재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재호가 시장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재호는 미자의 떡집 앞을 지나가며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 씨, 좋은 아침이에요. 재호의 밝은 인사에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소문 때문에 예민해져 있던 차에 재호의 당당한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재호는 곧바로 시장 입구에 있는 수산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어때요? 아, 재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자 씨가 갑자기 이민을 가셔서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재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요즘 저와 미자 씨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요. 수산물 가게 사장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아, 저는 그 소문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이때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거든요. 사실 저는 미자 씨를 좋아합니다. 재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마음이고 미자 씨는 아직 제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으셨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미자 씨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자가 떠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 씨에게는 최근에야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자 씨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성급했다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 나이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영자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영자가 저를 응원해줬거든요. 혼자 사는 미자 씨가 걱정된다면서요. 상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려던 분위기였는데 재호의 진솔한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재호 씨, 그럼 미자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재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자 씨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 때문에 미자 씨가 힘들어하고 개거든요. 이때 미자가 떡집에서 나와 재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온 거였죠. 재호 씨, 여기서 뭘 하세요? 재호는 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자 씨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해명하고 있었어요. 해명이요? 상인 중 한 명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재호 씨가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고, 미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호 씨, 미자 씨, 전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미자 씨가 저를 받아주시든 안 주시든 제 마음만큼은 당당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시장 상인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여기서 무슨 일이냐? 상인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상인회장은 재호와 미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 영자 씨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오? 재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소? 이때 미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재호 씨를 나무라지 마세요. 미자 씨?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재호 씨가 진심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답을 해야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재호 씨, 미자는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의 말이에요. 네, 미자 씨.
사실 저도 재호 씨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망설였던 거예요. 재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어젯밤 재호 씨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걸요. 상인회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자 씨, 그래도 채통이라는 게. 회장님, 미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재호 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요? 하지만 영자 씨가 떠난 지 얼마나. 영자는 저희를 응원했어요. 미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가 떠나면서 저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재호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정말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호 씨. 이제라도 제 인생을 웃게 만들고 싶어요. 주변 상인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 나이에 뭔 사랑이람. 영자 씨 생각은 안 하나. 하지만 미자와 재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 흐른 가을, 전통시장은 단풍처럼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자의 떡집 앞에는 예전보다 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이제는 진짜 단골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미자 씨, 오늘도 팥떡 다 떨어졌네요? 김순덕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죄송해요, 순덕 씨. 요즘 워낙 많이 나가서요. 내일 오시면 따로 챙겨드릴게요. 미자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그 소동 이후로 오히려 떡집이 더 유명해졌거든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할머니의 떡집이라고 부르면서 일부러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죠. 오후 2시 미자가 떡집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재호는 매일 이 시간에 와서 미자가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미자 씨. 재호 씨도 고생하셨어요. 오늘 찜통 청소하는 거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이 잘 맞는 한 팀이 되었거든요. 미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재호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미자 씨께 드릴 게 있어서요. 저에게요? 재호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늦었지만 정식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미자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죠. 재호 씨, 이게 뭐예요? 미자 씨, 저와 정식으로 함께 해주실래요? 나이가 있어서 거창한 결혼식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정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호 씨, 답례는 안 재촉할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떡집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죠. 미자 씨, 재호 씨, 뭐 하세요? 수산물 가게 사장이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미자는 당황하며 반지 상자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빠른 김순덕이 이미 다 봤더군요. 어머, 미자 씨, 그거 혹시... 맞아요. 재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께 프로포즈했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미자 씨, 뭐라고 답하셨어요?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받아들였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는 비난의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언제 결혼식 올리세요? 저희 나이에 거창한 건 안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상인회장이 나타나더니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축하 행사를 해드려야죠. 회장님? 3개월 전 가장 반대했던 상인회장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미자 씨, 재호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잖아요. 사랑의 시장이라고 소문나서 젊은 커플들도 많이 와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미자와 재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미자와 재호는 함께 미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재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빨리 결정해서. 미자 씨,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떡집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함께 하면 되죠. 재호 씨가 도와주시니까 더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새로운 메뉴도 연구해 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자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미자야. 나 영자야.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 영자야, 정말? 응, 미국에서 전화하는 거야. 시장 사람들이 연락 줬더라고. 너랑 재호 결혼한다면서? 미자는 재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너 없는 사이에. 뭘 미안해해. 나 정말 기뻐. 내가 바라던 일이잖아. 영자의 목소리는 정말 기쁜 것 같았습니다. 재호도 바꿔줘. 할 말이 있어. 미자가 재호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영자, 잘 지내고 있어? 재호야, 미자 잘 돌봐줘. 그리고 너희 둘 다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영자야. 내 덕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와 재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자가 축복해줬네요. 그럼요. 영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응원했거든요. 한 달 후 시장에서는 정말로 미자와 재호의 결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자리였죠. 미자 씨, 재호 씨 축하합니다.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자는 한복을 입고 재호는 정장을 입고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맛있는 떡 만들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게요. 그날 이후 미자와 재호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떡집은 더욱 번창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죠. 가을 햇살이 퍼진 전통시장, 미자와 재호가 나란히 떡을 찌며 손님을 맞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라도 웃는 얼굴을 보니 내 삶이 헛되지 않았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부족한 저를 품어줄 사람이 결국 제 곁에 있었네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떡집 앞에는 줄이 다시 늘어서고 사람들은 따뜻한 떡 냄새와 두 사람의 환한 웃음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